매주 수요일에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 키워드 볼까요? 부동산 사기왕. 최근 수천억 원대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는 수법을 일컫는데 최근 경찰이 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산 뒤에 여기에 큰 보상금이 나올 것이니 미리 투자금을 투입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이 부동산 투자업체 K사문과 김현재 회장 등 경영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김 회장, 20년 전 기획부동산 사기로 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그 인물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풀모지나 다름없는 땅이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서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계의 큰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은 헐값으로 땅을 사들인 뒤 허위 개발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10배 가까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200억 원, 확인된 피해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된 줄만 알았던 김 회장, 20년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그 수법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요. 당시 설립한 업체 이름도 유사하고 수법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김현재 회장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20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2021년 설립한 플랫폼 기업이 K삼흥, 이름이 유사하죠. 거기다 사기 수법도 상당히 비슷한데 과거에는 일정 구역의 토지를 한꺼번에 산 뒤에 그 호재를 지어내거나 과장하는 방식으로 비싼 값에 이 부동산을 쪼개서 파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할 땅이라면서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산 뒤에 나중에 큰 보상금이 나올 것이니까 투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속이는데 수법 자체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월 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른바 폰지 사기가 의심됩니다. 이 폰지 사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인데 신규 투자자의 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즉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는 반드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단계 방식으로 그 피해자들을 상당히 부풀리는 형태를 취했는데 최근에도 역시 투자자를 유치해오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다단계 방식에서는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구조를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 고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법을 이번에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 뭐 다단계, 20년 전 썼던 수법 그대로 썼다는 말씀이신데 20년 동안 이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이 사기 규모도 그만큼 커졌습니까? 과거에 김 회장이 받았던 사기 혐의의 피해자는 213명, 피해액이 210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파악된 피해자가 현재까지 1,000명 이상에 집계된 피해액만 1,300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3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20년 전에 사기 혐의로 이제 법적인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나와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죠? 이 회사 내부 직원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의 화술이 상당히 뛰어나고 특히나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김 회장이 이 화려한 화술을 구사하기 시작하면 이 노년층들은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금리가 낮은 상태이다 보니 월 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경제적 이익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김 회장은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도 자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자선 사업이요? 과거에는 소년범 등 수용자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자선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최근에도 수혜복구 성금을 기부하거나 임직원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선 사업을 역시 진행해 왔습니다.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서 사기 행각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이 정부 표창을 사무실 곳곳에 전시하는가 하면 작년 11월에는 고향에 공적비를 세우는가 하면 기부도 적지 않게 하고 이를 홍보성 기사로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즉 그 이력을 보고 이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겠다 믿게 되는 피해자들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고령층 피해자가 좀 많은가요, 그러면? 중장년 피해자, 50대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고령층 중에서 즉 70대 중에는 자신의 노후 자산,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해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노인들 상대로 사기 치는 사람들은 네. 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최근에도 김 회장 등 K사문 경영진이 김 회장 등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 투자 반환 이행 확약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이행 확약서에 따르면 예. 3년간 원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대신 김 회장 등을 고소하지 않는다. 돈을 마련하려면 김 회장이 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 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되파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 중인데 예. 관련 법인도 설립을 준비 중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고소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게 되면 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가도 또다시 발견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죠. 그 과정에서 나는 속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해버리게 되면 예. 피해자의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되고 피해액도 축소됩니다.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제 처벌은 실제 사기 행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데 네네. 일단 김 회장은 출국 금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예, 앞으로 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이 부동산 투자 사기는 전형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 수밖에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야 하니까 예. 그 사업 설명회 자료,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동산을 실제로 매입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현재 이 회사의 재무제표상 예. 토지 보유가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할 것들이 정말 많군요. 뿐만 아니라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행태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 자금들을 이 고위직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주거나 이 고위 임원들이 호화로운 삶에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금 흐름을 파악하면 실제로 사기 행각을 쉽사리 밝혀낼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가 실제로 토지 보상을 예정해 두고 있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조직적 사기의 경우에는 예. 힘들지만 내부 고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부 고발자를 상대로 실제 이 사기 행각의 전반적인 전모를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건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부활,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최근에 이 4년 만에 다시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도 디지털 교도소 1기가 등장했다. 그 운영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디지털 교도소 2기가 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예. 과거에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대상 혐의자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번에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2기는 여기에 학교폭력, 전세사기, 음주운전 등 다양한 혐의로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예. 그 혐의자의 얼굴, 이름, 소속, 연락처 등도 공개하고 나아가서 형량을 낮춘 전현직 판사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등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논란이 돼서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났는데 더 광범위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군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꼭 짚어볼 것이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나오지만 네네. 이 사적 제재, 네네네. 엄연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네.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처벌할 수 있는지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법원은 처벌 대상이라는 확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거에도 이 디지털 교도소로 인해서 한 대학생이 결백을 주장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고 예. 한 수도권의 대학 교수는 성착취범 누명을 썼다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제재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고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충분히 거쳤는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는가 얼굴에 연락처까지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공익에 부합하는지도 상당히 의문이라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교도소와 별개로 최근에는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온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이 예. 유튜브 구독자 수가 3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지난해 8월에 이 운영자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 신모 씨의 고등학교 선배를 대상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즉 신 씨와 이 고등학교 선배 사이의 친분 그리고 이 고등학교 선배의 별도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관련자 등 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해서 1억 8천만 원을 뜯어내 이 운영자가 벌써 구속 기소되게 이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4년 전에 이 신상 공개로 인해서 한 대학생이
목숨을 끊은 일이 그렇죠. 발생했기 때문에 그 네네. 운영자가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이 운영이 좀 중단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 사이트를 개설한 배경이 뭘까요? 아무래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건 사고의 경우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이를 해소해 줄 만한 대안으로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등장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이유거든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의 그 막혔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많은 팔로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운영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과거에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보니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 디지털 교도소에 등록을 한다고 공지하면서 관련 제보도 요청하는 글도 아울러 게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운영진 정보도 전혀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신상 정보 공개 범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배드파더스라고 해서 네. 양육비를 미지급한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이트도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 운영자도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공적 심사를 거쳐서 일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공적 기능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 만큼 사적 제재 일환으로 이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의 영역에 남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우리가 눈여겨본 이유가 네네.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네네. 알고 보니 이 수능 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네네. 온라인상에 지금 신상이 막 퍼지고 있거든요. 지난 6일 오후 4시경에 강남역 사거리 인근의 15층 건물 옥상에서 25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피의자가 과거에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에 소재한 유명 대학의 의대생임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련자를 추려내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에 이릅니다. 예. 이 피의자의 SNS까지 공개됐는데 결국 이 신상이 전면적으로 유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네. 이번에 사망한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일파만파 그렇군요.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정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도 워낙 그 온라인 공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네. 퍼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신상 정보 공개를 하는 경우에 즉 경찰과 검사가 공적 절차를 거쳐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고민하는 이유가 예.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에 이는 돌이킬 수 없는데 관련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유로 비교 형량을 거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데 가해자 신상 외에도 피해자 신상까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안타깝다는 그 의사에 비롯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그 피해를 상당 부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지막 사건 볼까요? 주차장 얌체족. 주차장에서 뭘 했길래 얌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겁니까?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일부 구역을 혼자서 쓰겠다면서 이 잡동사니 같은 박스에 사다리를 방치해 두고는 만약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고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하면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인물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사진과 글을 본 네티즌들 옆에 다른 물건을 가져다 두고 건드리면 고소하겠다고 맞대응하라, 역지사지해 주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저런 일을 한 거죠? 이 주차장 자리 맡기가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 이 자리를 스스로 맡아서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막고 자신만 사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실 주차장 자리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첨예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영업용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특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형사처벌하는 등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국회에 이미 관련 법이 개정돼 있기도 합니다. 즉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주차자리 선점을 위해서 사람이 직접 차에 진입을 막거나 예. 물건을 적재해둘 경우에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만 아직 관련 상임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 땅에다가 이제 물통 같은 걸 놓는다든가 해서 이제 남이 이제 주차 못하게 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만 네네. 공용 주차장에서도 저런 일을 하는군요. 공용 주차장에서 이런 일을 벌일 경우에는 네. 제재가 가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집합 건물법에 따라서
공용 주차장을 비롯한 공용 공간은 입주민들의 공유 부분입니다.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민사상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시설을 따로 신고 없이 원래 용도와 달리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지게 되는데 일부 물건을 적지 않은 수준만 두고 그 시설을 원래 용도와 달리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텐트를 친 경우도 있네요. 텐트를 친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 2개 공간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저기에 침낭도 비치해 두고 모기향까지 피웠다고 하는데 본인 차를 갖고 들어올 때 저 텐트를 치우고 차를 대는 건가요? 아마 그럴 목적인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저기에 상당 기간 거주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공유한 누리꾼은 처음에 네. 이 모습을 보고 잘못 본 줄 알았답니다.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는데 이와 같은 광경이 그만큼 예. 처음이라는 의미겠죠. 이만큼 주차 문제가 우리 국민 일상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다가오는 문제로 이미 크게 현대 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방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